안녕하세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 미디어를 통하는 순간 어떻게 하나의 컨텐츠이자 볼거리로 변해버리는지 오늘 그 위험한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차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정 안의 세계는 이게 입증이 됐는가라는 증거를 기반으로 아주 느리게 움직이죠. 반면에 법정 밖의 세상은 어때요? 그럴 것 같은데 라는 감각을 따라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갑니다. 이 둘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이 현상은 마치 도미노처럼 착착착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5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볼 텐데요.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충돌하고 카메라가 그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재판이 콘텐츠가 되고 결국엔 변호인이 악역이 되어버리는지 그 흐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정의와 여론이라는 두 세계가 대체 얼마나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법정 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긴 모든 게 기록이랑 절차에 따라서 아주 느리고 또 극도로 신중하게 흘러가는 공간입니다. 진술 하나를 하면 그걸 반대 신문으로 검증하고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죠. 왜냐하면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이 두 세계가 딱 분리되어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진짜 위험은 법정 밖의 그 어마어마한 속도가 법정 안으로 이 신중함 속으로 뚫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빠른 세상이 법정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그 다리가 되는 순간, 방송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중계한다는 건요, 단순히 법정 안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마치 쌩쌩 달리는 여론의 세계가 천천히 걷고 있는 법정의 세계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통로를 확 열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법정 문을 열어두는 공개랑 카메라로 전국에 쏴주는 중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방청석에 앉은 몇몇의 눈은 법정의 규칙을 따르지만 화면을 통해 이걸 지켜보는 수백만 개의 눈에는 어떤 규칙도 적용되지 않죠. 재판이 중계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법정 바깥에 여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하나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엔진이 사건의 이야기를, 그 서사를 마음대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강력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엄숙해야 할 법적 절차는 과연 어떻게 흥미진진한 볼거리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판은 더 이상 법적인 절차의 공간이 아니게 돼요. 대중이 즐기고 소비하고 이야기하는 콘텐츠의 공간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재판이 어떻게 콘텐츠가 되느냐고요? 한번 보세요. 전체 맥락은 다 사라지고 자극적으로 편집된 영상 클립, 또 짧은 쇼츠, 의미를 왜곡하는 자막, 그리고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댓글들, 이 속에서 재판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재가공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사건은 더 이상 법정에서 따지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박힌 몇몇 장면들이 사건 전체를 규정하고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가보죠. 사람들은 이 단편적인 장면들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말 그대로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표 이미지와 선악 프레임의 문제예요. 일단 미디어를 통해 어떤 인물의 대표 이미지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대중은 거기에 아주 빠르게 도덕적인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따지기도 전에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아주 손쉽게 딱 나눠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누군가의 굳은 표정을 딱 보고는 저 표정 봐라 진짜 뻔뻔하다 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말투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이 틀림없어 이렇게 속단해버리는 겁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법정 안에서 표정은 증거가 될 수 없고 침묵은 수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는요. 표정은 곧 그 사람의 인성이 되고 침묵은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선과 악의 대결 구도는 순식간에 완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선악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누가 가장 손쉽게 악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네, 바로 변호인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변호인의 본질적인 역할 말입니다.
변호인은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방어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고 따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아주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화면을 통해 중계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변호인의 헌법적 기능은요, 미디어가 만든 자극적인 캐릭터로 완전히 변질돼요. 방어권을 보장하는 건 재판 방해가 되고, 날카로운 질문은 막말이 되고요. 권력을 견제하는 건 그저 시간 끌기로 왜곡되죠. 그리고 결국 변호인은 이 이야기 속 완벽한 악역 캐릭터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일단 저 사람은 나쁜 편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변호인이 수행하던 그 필수적인 기능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미디어가 만든 악역이라는 자극적인 캐릭터만 남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법정 밖의 엔진이 법정 안의 재판을 끌고 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